이번 이야기는 코비에TV 구독자 부산 해운대 박민수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조금 식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장산범 목격담이고 너무 기괴해서 한번 사연을 올려봅니다. 먼저 처음 목격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당시 중학교를 그 장산자락 바로 밑에 있는 해운대 남자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97년 가을 무렵에 당시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애들끼리 자주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3명하고 당시 해운대 여자상업고등학교 다니던 1학년 누나 3명이랑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밤늦게 만나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놀던 곳은 운동장 가장자리로 컨테이너 박스로 된 체육 창고가 있고 그 뒤에는 산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철제로 만들어진 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앉아서 놀 수 있는 경계석 비슷한 돌들이 있어서 누나들이랑 거기 앉아서 수다도 떨고 누가 누굴 좋아한다느니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그때 친구 중에는 슈퍼마켓 하는 친구가 있어서 맥주랑 과자도 가져와서 맛있게 먹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밤 10시가 넘어갈 무렵에 누나들이 먼저 간다고 해서 애들이 학교 아래까지 데려다 준다고 이제 같이 내려가는데 저야 조금 귀찮아가지고 나 여기서 기다릴게 하고 애들은 가고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였나? 한 그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때 친구들 중에 얘를 A라고 칭하겠습니다. 얘가 그날 누나들 만난다고 잔뜩 멋부린다고 막 하얀색 셔츠에 백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그때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방금 말한 그 펜스 밖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온통 하얀색이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그 산을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전이라도 제가 그 정도 기억 왜곡? 아니거든요. 분명히 너무 빠르게 뛰어 올라갔어요. 그때도 저는 그거를 친구 A라고 생각하고 그 펜스 쪽으로 가서 위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산에는 조금만 올라가면 예전에 경로당이었나 그런 걸로 사용하던 작은 집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친구 A로 생각되는 하얀 옷 비스무리한 걸 입은 사람의 형체가 가만히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주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저는 그 온통 하얀 것이 친구 A라고 생각하고 불렀습니다. 야, A야, 너 거기서 뭐 하는데? 이렇게 물었는데 정확하게 A의 목소리로 야, 누나들이랑 애들이 여기서 놀자고 한다. 니도 빨리 왔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데서 노냐면서 이제 펜스를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뒤에서 A를 포함 다른 친구들이 니 거기서 뭐 하는데? 이러고 부르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A하고 다른 친구 한 명이 걸어오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펜스 밖을 쳐다보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뭐지? 하고 저는 A한테 야, 니 저 위로 안 뛰어 올라갔나? 하고 물으니까 무슨 소리냐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를 마셔서 그런가 하고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 나이가 중년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선수를 하고 현재는 도장에서 관장 및 코치를 하고 있는데 가끔 취미생활로 캠핑이나 차박 그리고 백패킹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 딸과 같이 갈 때는 차박이나 유료 캠핑장에서 텐트를 자주 치면서 놀고요. 한 번씩 와이프 허락받고 혼자서 백패킹도 자주 갑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 장산에 혼자 백패킹을 하러 갔습니다. 왜 거길 갔냐면 우리가 어릴 때 그 장산 계곡에서
가족들하고 동네 이웃사촌들끼리 계곡에 고기 잔뜩 담아가지고 막 놀러 갔었거든요. 물놀이도 하고 배고프면 고기도 구워 먹고 너무 재밌었던 추억이 떠올라서 한번 가보기로 하고 아마 저녁 8시쯤 백패킹 장비를 가지고 개울 쪽으로 갔습니다. 장산이 시립공원으로 바뀌고 지금까지 재정비 사업도 많이 되면서 그 모습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혼자 즐길 수 있는 자리를 겨우겨우 찾아서 거기에 자리 잡고 텐트 치고 요기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거기는 취사가 불법이라 USB 가열 포트기를 가져와서 물을 끓이고 컵라면에 소주 한잔 하면서 물 흐르는 소리, 또 가을에 울려 퍼지는 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한잔 하다 보니까 이제 피곤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리하고 예전 사진들 막 뒤적거리면서 보다가 슬슬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텐트 밖에서 누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에 딱 잠이 깬 거예요. 여기에 누구지? 하면서 휴대폰 시계를 보니까 이제 막 새벽 2시쯤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여기 오는 사람은 없거니와 또 거기는 등산로나 체육공원 쪽이 아니라서 사람이 안 올 건데 이상하다. 멧돼지나 고라니인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빛에 비친 그림자 하나가 텐트 밖에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하고 나가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아무리 운동을 오래 하고 선수 생활을 했다지만 나가기가 꺼려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게 제 기억에 오류가 아니라면 그 밖에서 돌아다니는 물체가 갑자기 텐트 가까이로 붙더니 갑자기 저한테 한마디를 하더군요. 그때 진짜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그 물체가 텐트의 바로 옆까지 붙어가지고는 그 1997년에 A라는 친구의 목소리 그대로 니 진짜 많이 컸네 이러더군요. 그리고는 다시 다른 쪽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확인할 생각도 못하고 침낭을 머리끝까지 덮고 그냥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이게 저한테만큼은 아직까지도 너무 기괴하고 무서운 경험이라 코비님께 한번 전달을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게 이번에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 코비의TV 구독자 SH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워낙 무서운 걸 좋아해서 들은 것도 경험한 것도 많은데 이제서야 하나 제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16년도 군번이고요. 육군 1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원래 1사단은 사단 신교대에서 훈련병들을 교육하고 각 예하 부대로 뿌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국방 개편 때문에 신교대 자체가 해체됐지만요. 아무튼 당시 신교대도 똑같은 하나의 대대이기 때문에 신교중대, 분대장 교육중대 말고도 본부중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본부중대 소속의 대대 인사개원이었고요. 아무튼 어느 부대나 그렇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식의 구전되는 계단 꼭 있는 거. 이등병 때 그때 제 인사과 사수가 해준 이야기가 있었는데 돌격관이라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1사단 신교대에는 전진돌격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말하자면 강당으로 쓰는 건물이었습니다. 입소식, 수료식, 교육 등등 많은 인원이 모여야 할 때 쓰이는 그런 건물이었죠. 아마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미지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돌격관 외벽이 아주 새빨간색이었다는 겁니다. 주변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이 건물만 유독 아주 빨간색의 벽돌로 지어져 있었죠. 그리고 사수가 들려준 괴담은 이 돌격관을 지을 때 땅속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의 유골이 다수 발견이 되었고 완공 이후에 어느 날부터 핏빛으로 벽돌이 물들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도 하고 이등병이 생각하기에도 유치해서 당시에는
그냥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빌드업이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겪은 그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희 대대는 이제 중2 이상의 장교들이 당직사령, 부사관들이 당직부관, 또 저와 같은 각과 개원들이 상황병으로 매일매일 야간 근무를 썼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저는 상황병을 보고 있었고, 당직부관으로는 아주 귀여운 스타일에 밝고 일도 잘하는 데다가 병사들하고도 되게 친해서 항상 인기가 많았던 한 정훈과 여군하사님이 있었습니다. 심야 시간에 사령 부관 각 한 번씩 부대 내 순찰을 크게 돌거든요. 근데 이날 당직사령은 엎어져 자느라고 제가 눈치껏 가라로 상황일지에 순찰 돈 걸로 적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관은 눈치를 좀 보다가 자기라도 돌고 와야겠다면서 순찰을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사령은 자고 있고 옆에 있던 부관까지 순찰을 나가서 자리를 비우니까 이제 저도 꾸벅꾸벅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너무 오래 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옆을 봤는데 여전히 하사님이 없었습니다. 몇 시지? 하고 시계를 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이미 3시간이나 지나 있던 거예요. 보통 아무리 오래 걸려도 2시간이 안 걸리는데 뭔가 쎄한 느낌의 당직 사령님을 깨워서 보고를 했습니다. 한참 자다 깨서 짜증도 나고 정신도 없던 표정의 당직 사령님도 상황을 전달받더니 심각한 표정이 돼가지고는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몇 번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결국 순찰을 가기로 하고 혹시 모르니까 저도 따라 나오라고 했습니다. 순찰 코스를 쭉 따라가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무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사님이 안 보인다는 점만 빼면요. 그리고 마지막 순찰 장소가 바로 돌격관이었습니다. 이제 중대 컨테이너 쪽에서 돌격관 방향으로 가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돌격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이상한 일이긴 했지만 당직 사령님도 우선은 저기 있나 보다 하면서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당직부관님이 이 돌격관 한가운데서 고개는 천장으로 향하고 눈이 완전히 풀려있는 채로 그 제식 훈련 받을 때 제자리 걸음 있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개 바짝 들고. 굉장히 기괴한 그 모습을 보고 잠깐 굳어서 멈칫하던 당직 사령님과 저는 이내 본능적으로 안으로 뛰어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당직 사령님이 어깨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누구누구 하사 정신 차려봐 하는데도 여전히 멍 때리면서 발은 뚜벅뚜벅 움직이고 있었고 평소에는 잘 웃고 귀염상이던 그 하사님이 눈은 완전히 풀려있지 또 표정이나 핏기가 싹 사라진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가까이에서 옆에서 직접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분 후에 하사님은 그대로 스르르 혼절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상황실 자리로 복귀한 제가 급하게 의무병이랑 앰뷸런스 운전병 깨워서 의무실로 보낸 후에 사령님이 직접 선탑으로 사단 의무대에 출발한 것까지가 제가 직접 겪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당직 사령도 당직 부관도 동반부제니까 본부중대 당직 사관님이 잠깐 지통실로 오셨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별다른 말씀을 안 해주시고 오히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또 오늘 본 거 따로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이후에 이제 교대 시간이 돼서 당직 사령님은 그대로 퇴근하셨던 것 같고 이제 저도 근무 취침을 하러 생활관으로 복귀했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서 거의 잠을 못 잤죠. 그리고 그 하사님은 며칠 동안이나 보이질 않았습니다. 인사과장님이 직접 휴가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휴가 후에 하사님이 복귀를 하시긴 했는데 예전처럼 밝고 친근한 모습은 보지 못했고 이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순찰 코스에서 돌격과는 빠지게 됐고 행보관님이 퇴근 전에 직접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가시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간부도 그날 일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일을 아는 병사는 의무병, 앰뷸런스 운전병, 저 딱 셋인셈인데 그 하사님은 정말로 뭐에 홀렸던 걸까요? 아니면 그때 제가 사수에게 듣고 올렸던 돌격관 괴담과 관련이 있는 건지 뭔지